우리 모두는 스스로 탐구하기를 꺼리는 내면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영역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오래된 두려움, 억압된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거나 묻어두려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조용히 우리의 선택, 반응, 그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깊은 곳은 자기 성찰로의 초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겉모습 너머를 보고 숨겨진 것을 인식하라고 요청합니다. 때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편함이나 지속적인 불만족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무언가를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어둠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지혜를 동시에 품고 있는 우리 자신 일부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몇 년 동안 잠겨있던 방에 들어가 먼지가 쌓여 있지만 가치 있는 물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내면과의 대면은 도전적이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가면을 넘어 진정한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해방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정서적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층을 탐구할 때 수치심, 후회, 죄책감과 같은 감정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억압되거나 방치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결함이나 실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패턴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갈등을 피하려는 행동은 더 깊은 원인, 아마도 오래된 불안감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이 반복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은 건강한 한계를 가져야 합니다. 무분별한 몰입은 정서적 과부하나 마비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찰과 행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은 심리치료, 글쓰기 또는 발견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휴식과 같은 도구를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층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하려고 했던 것까지 반영하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억압된 취약함, 분노, 통제에 대한 욕구와 같은 성격의 측면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영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칼 융, 카얼 중은 이 부분을 별표 그림자, 섀도우, 별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기를 꺼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인간성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창의적 충동이나 보호 본능 같은 특성들은 재발견되어 강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며 종종 단순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반영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결점과 숨겨진 장점 모두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더 이상 숨겨진 것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완벽함이 아닌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정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드물게 탐구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들은 접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됩니다. 그러나 이 공간들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리되지 않은 기억, 직면하기를 꺼리는 두려움, 억압된 성격의 측면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깊은 층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장하고 이해하라고 우리와 소통하려는 내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것들은 불안, 불만족,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폭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깊이를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전과 통찰이 공존하는 발견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더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의 것을 직면하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빛과 어둠 모두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성찰의 순간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문제들을 다시 마주하게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오래된 두려움, 불안감이 떠오를 수 있으며 이를 직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특정 갈등을 회피하는지, 왜 비판에 과잉 반응하는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이를 더 건강하게 다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것은 이를 더 건강하게 극복할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 과정 속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끝없는 몰입이 아니라 성찰과 행동을 번갈아가며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답을 한 번에 찾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을 맞추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불편함을 배움과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춰진 것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특성을 억압하는데 이는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맞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영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취약성과 강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겼던 특성을 인정하거나 잊고 싶었던 선택을 떠올리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좋은 면이나 나쁜 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필요한 부분들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빛과 그림자 모두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우리의 동기와 한계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정성 있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총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을 탐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여정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질 때만 드러나는 답변, 힘,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피로부터 덜 통제받으며 진정한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이 성찰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자기 이해와 개인적 성장에 대한 다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며 발견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면의 도전 속에는 항상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